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12일 앞두고 여야의 호남 대첩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비서진들은 DJ 생가를 찾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에서 호남 표심을 공략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각 당의 치열한 광주 전남 표심 잡기 경쟁을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에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가까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DJ를 보좌했던 비서진들이 나섰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진 81명은 선언문을 통해 윤 후보에게 거짓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던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계승하는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광주를 찾아 서진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호남 민심의 저변에 민주당을 향한 피로도가 크다고 보고 호남 정치를 독점해온 민주당을 비판하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2030 세대에게 가져다준 혜택이 없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질타하고 바꿀 권리는 시민에게 있으며 그것이 광주 정신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씨도 광주를 찾아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리며 호남의 사위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마음에는 꼭 들지는 않지만 상대편 후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찍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거리만 더 주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정의당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진보 표심을 겨냥한 거리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후보들은 모두 신재생 에너지를 전남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았는데요.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전라남도가 제안한 공약 과제를 수용하는 것이어서 차별화된 공약은 부족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들의 전남 공약은 신재생 에너지와 해양 관광, 교통망 확충 등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우선순위 공약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상 풍력 산업을 통해 전남을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남 해안은 우리 미래 사회인 재생에너지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염해농지 1,400만 제곱미터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벨트를 만드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여수산단과 대불산단을 재생에너지 연관산단으로 조성하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공약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공약했지만 원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생산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블랙아웃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 믹스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서남해안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생태 휴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관광 분야 공약은 명칭만 다를 뿐 비슷했고, 윤석열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 여건입니다. 익산 여수 엑스포역 구간을 고속화해서 KTX 전라선 고속철도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후보들은 전남권 의대 설립, 광양항, 무안공항 활성화, 고흥 우주산업 육성과 화순 백신 특구 조성을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농어업 분야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농업이 많은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또 위태로운 게 식량 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안보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 기준 전남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86%였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전라남도가 제안한 과제들로 각 정당의 공약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SNS에 아시아나 거점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라는 단문 공약을 올렸고 선대위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항공운송업계의 구조조정을 미리 막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지역민과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사립미술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리움에서 열렸던 기획전시가 전남 도림미술관에 선보였습니다. 지역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6남녀. 바쁜 일상 속에 지치고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사람을 석고로 떠서 일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조지 시걸의 청동작품 러시아어로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개막한 리움미술관 순회전의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 7개의 질문 전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가늠해보는. 이번 전시에는 리움미술관 소장품을 포함해 국내외 작가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 앤디 워홀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기회가 마련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평소 책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더 그 감동이 와닿는 것 같고. 이번 전시는 지난해 전남 도림미술관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생전 소장 미술품 21점을 기증받았을 때 맺은 인연으로 마련됐습니다. 삼성 문화재단 산하 리움미술관이 지난해 10월 재개관을 기념해 열었던 기획전시를 지역에서도 개최하기로 하고 작품들을 빌려준 겁니다. 이동이 어려운 우리 그 전남 도민들이 좀 가까이서 쉽게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일치를 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 리움 기획전시 순회전은 5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원앙소리의 이충렬 감독이 진도를 무대로 그려낸 신작 영화 매미소리가 어제 전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진도의 민속놀이인 다시래기를 소재로 가족의 화해를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대들이 익사를 부리며 초상집에 난입합니다. 황당해하던 상주와 조문객들도 이내 이들의 말과 행동에 웃음을 짓습니다. 영화 매미소리의 초반을 여는 진도의 민속놀이 다시래기입니다. 남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진도 다시래기 배울시다. 이충렬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매미소리는 다시래기꾼 아버지 덕배와 20년 만에 돌아온 딸 수남, 그리고 손녀 꽃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래기 인간 문화재를 꿈꾸며 가족을 외면한 덕배와 그 상처가 담긴 매미소리만 들으면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남의 갈등과 화해가 진도의 풍광 속에서 펼쳐집니다. 또 진도 출신의 가수 송가인 씨도 출연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진도의 그 구슬 잘 살려가지고 그 모녀에 대한 정을 섬세하게 그렸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에는 눈물 나는 장면까지. 감독은 진도에 생경한 장래 문화인 다시래기를 통해 치유와 용서가 담긴 가족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지만은 좀 더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 활기찬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의 문화로 풀어낸 화해의 이야기가 코로나 위기 속에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숙경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내년 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의 재조명을 통해 공동체와 연대를 재규정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이숙경 감독은 어제 언론 간담회에서 내년 비엔날레 전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회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4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2024년까지 국비 40억 원을 들여 해안도로 4km를 가리포 노을길로 조성합니다. 가리포 노을길은 관광지와 연계한 완도 명소길과 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완도 마을길 등 4가지 주제로 조성됩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오는 5월 8일까지 연 민중의 염원을 담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연날리기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연날리기 유래와 호남 전통연, 이순신 장군 전술 신호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광양향교가 운영하는 유림대학이 다음 달 6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광양향교는 다음 달 7일부터 5개월 동안 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시와 국악, 한문 등 5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광주 충장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000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4,21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전체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2,5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3%, 15% 원칙에 따라 원격 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소궁 전남교육감은 KBS 목포 일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에 출연해 한 학교당 전체 학생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3% 이하이고 미등교 학생이 15% 이하일 경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2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넘길 경우 등교 수업은 하지만 밀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다고 장 교육감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긴 하지만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고요.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은 토요일 저녁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담양과 화순 영하 8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 11도, 순천과 광양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은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 목포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0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